부자 행동 따라하기. 오늘은 월급쟁이 생존 전략, 인생이라는 정글에서 월급쟁이들에게 꼭 필요한 생존 장비들 10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실손보험, 병원 치료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질병을 대비하여 개인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므로 고액의 병원비 경제적 위기에서 우리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100%, 90%, 80%의 병원비를 돌려줍니다. 병원 치료받고 우선 내 돈으로 선지불하고 병원 진료 수술, 처치, 입원한 비용들을 진단서, 의무기록지, 영수증, 의사소견서를 서류 발급해서 보험회사에 보내주고 확인하면 빠른 시일 내로 병원비를 환급받습니다. 고액의 의료비 걱정 없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90세에서 100세까지 보장받는 걸로 꼭 있어야 합니다. 비용은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선입니다. 둘째, 신용카드 비상용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병원 수술하고 입원하고 응급치료받고 비용 지불할 때 큰돈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가지고 있다가 무이자 3개월로 병원비를 갚는다든가 하는 갑자기 큰돈 들어갈 때 비상용으로 사용할 신용카드를 인생정글에서는 꼭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용용도를 비상용, 갑자기 큰돈 들어갈 때 사용하는 용도로만 써야 합니다. 셋째, 비상자금. 비상자금은 일찍부터 만들어가야 합니다. 현재의 생활 방식과 재정적 약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비상금은 사실 없는 돈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매달 월급에서 10만 원이라도 따로 떼어서 비상금 통장을 매달 채워나가야 합니다. 월급의 8배 정도는 모아야 합니다. 정말 급할 때 직장을 다니지 못하는 실직 시에 든든한 위로가 되어 위기에서 우리 가정을 구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비상금을 사용한 경우라면 빠르게 다시 채워둬야 합니다. 넷째, 청약통장. 월급쟁이가 작은 부자 되는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새 아파트 분양받을 때, 즉 주택 마련의 필수 조건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에 한해서 연말정산 시에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고 자산 형성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입주 시 잔금 대출 및 중도금 집단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IRP 개인퇴직연금. 노후의 최고의 효자입니다. 이는 노후 준비를 일찍이 시작하여 장기 투자 복리의 마법을 활용한 노후 준비를 하는 겁니다. 큰돈 안 들이고 노후 준비를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IRP 개인퇴직연금의 경우 농협에 투자하여 평균 5.5%의 수익률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IRP 개인퇴직연금은 55세부터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28세부터 매월 20만 원씩, 매년 5만 원씩 늘려서 55세까지 연금을 납부한다면 27년을 투자하고 56세부터 96세까지 매월 100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인 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하면 IRP 개인퇴직연금 가입해야 합니다. 세월은 금방 젊은 청춘을 노인으로 만들어 일할 수 없는 시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IRP 개인퇴직연금은 연말정산 시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섯째, 월급 받는 직장. 요것은 필수입니다. 정년까지 다녀야 합니다. 은퇴 후 재취업도 하시고요. 직장은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퇴직금이 쌓이고 국민연금이 쌓이고 건보료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인생 정글의 도구입니다. 사람이 평생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횟수는 평균 28세부터 60세까지 직장을 다닌다고 가정하에 32년 근무에 384번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월급으로 평균을 따지면 260만 원이고 384번의 월급을 받는다면 약 10억 원을 벌 수 있는 시간입니다. 60세 정년까지 다니는 직장은 최저임금을 받더라도 32년을 근속하면 퇴직금과 국민연금이 노후를 자동으로 준비해주는 셈입니다. 매달 직장에서 최저 월급 200만 원을 받더라도 이는 6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돈 모으면 무조건 아파트부터 산다. 소득의 증가 속도가 자산 가치의 증가 속도보다 느리기 때문에 열심히 산다고 작은 부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았으면 수도권의 입지 좋은 곳에 아파트를 사놓아야 부의 사다리를 걸쳐놓는 것과 같습니다. 여덟 번째, 생산자. 생산자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는 것을 삽니다. 금이나 부동산 같은 것을 삽니다. 인플레이션 자산 가치를 보호하는 방법이 금이나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상승과 함께 상승하는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즉 물가 상승과 함께 상승하며 임대 수익도 인플레이션과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따라서 금이나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좋은 보호 수단이 됩니다. 10년 뒤에 가치가 어떻게 변했을까요? 금이나 부동산은 작게는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뛰어 있을 겁니다. 월급쟁이들의 작은 부자 되는 사다리 역할을 하는 도구들입니다. 아홉 번째, 힘의 비결 인내입니다. 즉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가지는 겁니다. 불을 쌓는 것도 힘을 얻는 것도 금방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무언가 잘하기 위해서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현명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합니다. 10가지 카운트다운을 하고 숨을 고르고 인내 후에 행동을 해야 합니다. 다시 일어서는 인내 즉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영광이 있는 겁니다. 열 번째, 마지막으로 월 규칙적 현금 흐름.
돈을 모으면 아파트 다음으로 상가를 산다는 것입니다. 목 좋은 곳에 상가를 사서 월세를 벌어들이겠다는 것입니다. 월급보다 많은 현금 흐름을 만드는 목표를 갖고 실행에 옮기는 것입니다. 안 좋은 시기가 올 때는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지킬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안정적이면서 내 시간을 자본화할 수가 있습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그 자체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팁으로 아파트를 고를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을 알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파트를 사되 수도권에 신축 브랜드 메이커 있는 아파트 700세대 이상 대단지 아파트를 골라야 하고 강남으로 가는 역세권 전철역 근처 학세권 초중고 인접해 있는 아파트를 골라야 하고 대형마트, 공원, 병원, 구청 등 인프라가 갖춰진 아파트를 골라야 하고 개발 호재가 예정되어 있는 곳의 아파트를 골라야 향후 아파트 가치가 상승하여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자행동 황금낚시였습니다.